폴라로이드 작전법은 이제 가장 초기 영화인데 극장에서 보니까 되게 옛날 영화 같죠. 그래서 그게 제가 2004년도에 공개한 영화예요. 그래서 뭐 약간 2000년도부터 제가 2000년도에 제가 이제 다른 일 하다 영화 학교를 들어간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영화 공부를 하게 된 게 2000년도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작업을 주로 이제 하게 된 거는 2003년, 4년도부터 이제 단편 작업들을 좀 만들면서였고, 그때 아마 제가 외부적으로 좀 학교 다닐 때 만든 영화 말고 외부적으로 공개한 세 번째 영화였어요. 폴라로이드 작전법이.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초기에 있던 굉장히 작은 작업이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숨이 좀 차네요. 말을 기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품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 중간에도 제가 많은 작업들을 했었는데, 유품은 최악의 하루를 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품이라는 영화를 하고 나서 그거는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만든 4가지 단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예리 배우 목소리로 처음 이제 한예리 배우와 만났고,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작업을 했고, 테이블이라는 영화를 작업을 했고, 그런 인연이 있는 영화였고, 뭐 그런 유품에서 나왔던 어떤 게 뭐 그 최악의 하루에도 또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해드린 영화들이 뭐 다 좀 비슷한 때예요. 뭐 아마 모르는 여자가 그 다음번에 에스팀이라는 그 모델 에이전시를 하는 그 회사에서 약간 단편 영화 제작에 좀 어떤 그런 거 같이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약간의 좀 패션 필름 같은 느낌의 뭔가를 이제 해보자고 해서 이제 작업을 한 게 모르는 여자고, 하코다테 그 다음에가 이제 아마 밤을 걷다가 그 다음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4명의 감독인 배우 이지은 배우와 함께 이제 작업을 하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였고, 그래서 작업을 했고, 하코다테에서 안녕히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는 가장 최근 영화인데, 그 롬니 프레니 코리아라는 이제 매거진에서 해가지고 의뢰가 와서, 사실 뭐 아주 작은 작업이었어요. 그거는 저랑 연출팀 둘만 가서 하고 촬영을 셋이서 거기 떠돌아다니면서 찍었던 거고, 그때 제가 폴라로이드 작전법이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촬영을 많이 했어요, 혼자. 그러다가 한동안 촬영을 안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저희 촬영 복귀작이 촬영 감독으로서도 그게 이제 하코다테 아니었어요. 뭔가 이야기 듣다가 이제 또 생각나는 지점은, 사실 감독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퀘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서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뭐 독립영화나 단편을 찍게 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뭐 비용이 적다거나 아니면은 의뢰하는 쪽에 방향성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의 한계를 한계 지점으로 놓지 않고 매력적인 지점으로 전환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영화라고 보통 생각하면 뭐 비용이 적고 그래서 다큐적인 속성을 조금씩 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영화 속에서 좀 더 풍부하게 담아내서 더 그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 하코다테에서 안녕이라는 영화의 엔딩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우산이 마치 아메리카 뷰티에 나오는 비닐봉지춤처럼 어떤 우연성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 엔딩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작은 다음에 영화 작업들을 하면서 그 굉장히 그런 영화들은 뭔가를 이렇게 아주 잘 세팅된 환경에서 제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에 제가 적응을 해야 돼요. 제가 맑고 화창한 날이기를 바라고 현장에 갔는데 눈이 올 수도 있고, 뭐 눈이 오길 바랬는데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순간에 저는 이제 그 공간에서 어떤 것들을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우연한 것들을 제 편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죠. 예, 그게 이제 실패할 때도 많고 그게 불운이 될 때도 많지만 현장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우연한 요소를 제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들이나 좀 뭔가 그런 집중들을 오랫동안 이제 해온 편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우연한 순간들에 대해서 좀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화를 찍을 때 저는 아직도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좀 보여주고 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이겠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화를 만들고 있는 순간에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되게 좋을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좋을 때는 뭐냐면 제가 어떤 머릿속으로 가상의 공간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배우들의 대사를 넣고 이제 그것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 배우들이 앉아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머릿속에 얼추의 어떤 상상은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그게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되게 좋게 만들어지고 있으면 행복하죠. 그 행복을 넘어선 이상한 즐거움이 있어요. 또 갑자기 어떤 우연한 요소들이 그것들을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측 불가한 어떤 굉장히 좋은 우연들이 들어갈 때 또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하코다테도 그런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느낌은 가지고 갔는데 그곳에 눈이 안 왔으면 제가 날짜를 한 3박 4일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안에 눈이 안 왔으면 이제 눈이 안 온 빈 거리에서 내가 뭔가를 했겠죠. 그래도 뭔가를 이제 만들어 나갔겠지만은 다행히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오는 하코타테 공간을 갖다가 찍을 수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이야기 구성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도시 속에 생각보다 되게 그 노란색 물체들이 많네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뭔가 영화에 리듬감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찍었고 그래서 그 노란색 우산을 발견을 해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 기차가 지나가는 그 옆에다가는 제가 놓은 거예요. 발견한 그거를 거기다 놓고 그냥 하나를 찍어보자 했는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그 바닥에 그러니까 되게 빙판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조그만 바람에도 왈츠를 추는 것처럼 우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찍을 때 이제 우리 스태프 셋이서 이제 이렇게 추우니까 마이크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서 찍고 있는데 찍으면서 이 장면이 어쩌면 우리 영화의 엔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즐거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즐거움이 영화를 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지 않나 지금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간을 제 편으로 만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감독님이 또 좋아하시는 공간을 영화에서 잘 구현하고 또 영화 속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작업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최악의 하루에 나오는 공간도 그렇고 다른 공간도 그런데 그럼 유품이나 하코다테 안녕 같은 영화는 공간을 먼저 설정해 두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건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유품은 제가 너무 잘 아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익선동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의 익선동이라는 데가 인사동만큼 되게 번잡하고, 뭐가 많은 동네가 됐어요. 불과 4, 5년 사이에. 근데 제가 그걸 찍을 때만 해도, 그냥 저는 이제 종로에서 자라고 해서,
그 근처에 그 종로 뒷길들을 많이 알았어요. 예, 거기에 그냥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개발이 안 되는 한옥의 집단 거주촌이 있고, 예, 그냥 밤에 거기 옆을 지나면 그 벽 사이로 안에서 주무시는 분 코 고는 소리나 아니면 TV 소리나 이런 것들 들리는 되게 조용한, 예, 번화가 옆에 있지만, 예, 그런 골목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저는 항상 되게 이 공간이 되게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할머니들이 주로 사시는데 그분들이 골목을 굉장히 잘 가꿨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다가 화단이나 장미 덩쿨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놨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런 공간을 제가 또 좋아했고 글로도 좀 써서 남겨보기도 하고 그때도 이제 이 공간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한번 남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공간이 지금은 젊은이들의 되게 힙스터 성지가 됐죠.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식의 아름다운 공간이 됐는데 또 이제 묘한 생각은 있죠. 그곳에 살던 분들은 또 어쨌든 다른 공간으로 옮겨갔을 거고 제가 드는 생각은 거기가 누군가 저처럼 어떤 젊은이들이 가서 이 공간이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할머니들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이쁘게 화단을 꾸미지 않았으면 좀 더 그 공간이 오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화단을 꾸민 죄로 예, 그 공간이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들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변화지만 예, 그런 변화가 있는 공간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애착이 있어서 그 공간을 한번 남겨봤고 뭐 거기에 대한 그냥 플롯을 참고할 때는 제가 이제 나혜석이랑 화가를 좋아하는데 약간 그분의 생애를 좀 약간 거기서 좀 생각을 하다가 뭐 그런 이제 단편을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잘 알고 애정이 있는 공간에 나왔던 거고 하코다테는 전혀 이제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가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모르는 타지에서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그냥 그 공간들만 떠돌고 거기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별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별담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성은 어떨까? 그 구성만 가져가서 받고 이제 그 공간의 매력을 찍으면서 느꼈던 경우죠. 어떤 공간이나 또 골목을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골목을 토박이는 방식으로 도입부를 또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산책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신 걸로도 알고 있고 뭔가 그 영화 속에서도 길을 걷고 뭔가 실제로도 걸으면서 어떤 영감이나 아이디어들을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산책을 하시면서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지 영화 속에서 그런 이미지들은 네, 뭐 제가 워낙 걷는 걸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걷는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악의 하루라든 걸으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 영화 속에 나온 공간들 제가 되게 오랫동안 살고 잘 아는 공간들인데 그런 공간들을 어쨌든 걸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으니까 그런 공간을 영화적인 공간으로 영화 안에 어떤 이야기 하나 한번 남겨보는 것도 되게 좋지 않나 하지만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나 제가 보아왔던 어떤 것들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어떤 영화들을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영화라는 환영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사는 공간들을 그렇게 좀 영화적인 공간들로 바꿔 놓는 것도 좀 매력적이고 그래서 그 공간들에 대해서 제가 살아온 어떤 과거나 추억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더 어떤 좀 약간 쓸쓸한 기억이라 하더라도 더 좀 이쁘게
포장을 해줄 수 있는 영화적인 환영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재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통적으로 이제 또 특히나 최근작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 밤이라는 요소가 또 그런 요소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또 꿈이라는 요소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감독님께 밤이란 요소는 어떤 속성인지 여쭤보는 질문도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는 워낙에 밤이란 속성을 좋아했는데 저는 그 전에는 어쨌든 뭐 제가 꾸준하게 작업들을 했지만 그 작업들이 이제 작은 예산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들이 많고 작은 예산으로 할 때 밤을 찍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밤을 찍게 된 게 그런 부분에서 촬영 외적인 형편이 좋아져서 뭔가 그걸로 좀 더 좀 상상력을 그 전에는 뭐 폴라로이드 작품법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제 돈 들여서 한 1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찍은 영화였고 밤의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상을 좀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때 좀 더 그래서 항상 뭐 사람들이 돈을 주면 그냥 주진 않잖아요. 많은 어떤 제약을 창작자로서 어떤 프레임을 가두기는 하지만 또 그 돈이라는 내가 더 멀리 가볼 수 있는 뭔가 그 상상력을 더 멀리 펼칠 수 있는 뭔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생겨서 밤을 조금 더 전보다 열심히 전에도 참 찍고 싶었는데 밤 장면을 찍기가 참 힘들었죠. 네. 되게 현실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자본을 투여한 감독님의 실험 작품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밤만 나오는 영화를 밤만 나오는 장편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좀 오래 준비하다가 한 4, 5년 준비하다가 안 된 영화가 제목이 어둠 속으로라는 영화였어요. 계속 어둠 속에 있는 영화인가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밤 장면은 너무 스케일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업 영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투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하면서 한 3, 4년의 시간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맨날 걷고 다음 영화 어떻게 찍지 하면서 고민하던 저희 동네 골목길을 배경으로 해서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일을 하면 요 작은 예산 안에 전 재미있는 영화를 찍어보지 않을까. 그게 처음에 최악의 하루를 찍게 된 어떤 동기였어요. 그래서 확실히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실험하실 수 있는 요소를 굉장히 자유롭게 또 충실히 실험을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질문 중에 뭔가 이제 또 방금 이야기하신 것에서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 사실 감독님만큼이나 뭐 장편, 단편 그리고 사실 독립영화, 상업영화도 최근에 또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사실 책도 쓰시고 뮤직비디오도 만드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정말 미디어의 어떤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규모와 어떤 종류들을 체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느끼시는 거나 아니면 또 여기 질문에서는 그것들을 망라해서 최종적으로 좀 목표하시는 바가 있는지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작자는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어떤 하나의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뭐 그것들을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이거저거 다 해보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요 길이 되게 잘 맞고 그러니까 일단 다른 장르를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글 작업도 하고 때로는 사진도 찍어보고 뮤직비디오 작업도 해보고 이거는 뭐 영화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화도 어쨌든 창작적인 근성에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느꼈던 감정들이나 어떤 것들을 영화란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글 작업이나
때로는 그 어렵게 해서 영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느 때는 한 장의 사진으로도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느 때는 글로 해도 충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똑같이 그런 어떤 의미부여해서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저는 창작 작업을 하면 항상 그러니까 아웃풋이잖아요. 영화 작업을 하면 아웃풋인데 아웃풋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려면 제가 인풋을 해야 돼요. 근데 저의 인풋은 제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보고 읽은 책과 영화들, 음악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 글 작업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한참 창작의 슬럼프 때 글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서 글이라는 건 하나의 아웃풋이지만 이게 영상 작업을 하는 거에 하나의 인풋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되게 그래서 제가 영화적인 어떤 뭔가 만드는 것에 대한 슬럼프를 넘길 수 있었고 뭐 제가 평생 사진을 찍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진을 찍기 힘들 수 있겠지만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관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저만의 개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다른 장르를 넘나드는 거는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저란 창작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저는 뭐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짧은 단위의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그냥 스스로 영화적인 실험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 조금씩 알아가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를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보다는 좀 그냥 부지런한 창작자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미묘한 변화 같고 아무리 작은 영화 같더라도 그게 저는 이제 감독의 삶은 뭐 영화 한 편으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많은 창작들이 쌓이고 그것들 보면서 나중에 이제 저는 지금도 이제 한참 더 가야 되는 창작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에서 그렇게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를 누군가는 집을 짓는 것처럼 되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떤 거는 뭐 집을 지을 때도 있겠지만 나무를 심는 것처럼 근데 계속 근데 나중에 보면 숲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그런 좀 거창한 그런 약간 그런 거창한 포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신 영화들이 어떤 것들은 되게 소품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아놓고 나면 어떤 의미로 읽혀지지 않을까, 읽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확실히 그 다양한 어떤 창작 활동들이 서로에게도 좀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작의 다른 갈래에 있는 것들은 다 아웃풋일 수 있는데 그게 또 서로에게 또 다른 쪽에서 인풋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계속 뭔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런 뭔가 만들고 싶은 갈증을 계속 주는 거죠. 근데 또 작품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감독님의 작품도 하나의 영감의 요소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씩 유기적으로 연결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단순하게 배우분이 다음 영화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나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이 조금씩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어서 감독님이 다음 작품을 생각하실 때는 앞선 만든 작품에서 영감을 좀 받으시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 앞에서 만든 거에서 영감을 얻는다라기보다는 앞에서 만든 것이 어떤 목적이랑 뭐가 있어서 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확장하면 뭐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런 이야기 한계는 또 요 부분에 한계가 미치는구나. 그럼 요것들을 좀
극복하는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 조금씩 연이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게 되는 예, 그게 뭐 영화 내에 기술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영화 내에 이제 내용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뭔가를 그냥 연작처럼 만들겠다는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부분은 예, 이렇게 그 전에 했던 것들에 이제 머릿속에서 연쇄작용으로 다음 스텝들 생각이 나면서 예. 과학자적인 면모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최악의 하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라는 시간과 장소를 좀 설정해놓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요소들을 변화를 주면서 세 명의 남자를 만나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나 또 더 테이블 같은 장편은 카페라는 공간을 두고 두 사람이 뭐 사랑과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최근에 이제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곳은 또 창석이라는 인물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양한 인물과 이야기를 만나는 작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뭔가를 이번엔 이걸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 변화를 좀 주고 또 다음번에는 이걸 고정시켜 놓고 또 저걸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미세하게 실험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 되게 흥미로워서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실험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 계시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전에 보면은 폴라로이드 작도법도 어떤 한계 속에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를 주어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풀어내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장르적인 어떤 매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또 하루 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긴장감이나 어떤 플롯이 있을 수 있고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재미들이 있거든요. 그게 내러티브를 풀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게 주는 또 이게 통일감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게 줄 수 있는 어떤 개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하면서 테이블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악의 하루에서 뭐 그 보신 분들은 제가 뭐 거기에서 걷는 장면도 많지만 카페 안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테이블을 구상하게 된 게 그 카페 안에서 그 한예리 배우랑 이희준 배우가 길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찍으면서 그 둘 간의 대화 장면을 그렇게 찍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영화 하나를 만들어도 재밌겠다. 예,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게 더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진짜 약간 과학자 같으세요. 이렇게 요소들을 모아놓고 네.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좀 관찰하는데 네. 재미있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곳은 또 이제 테이블에서 또 테이블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밤을 걷다랑 최악의 하루가 다 좀 섞여가지고 나온 건데 그거는 이제 창석이라는 한 명의 인물이 한 일주일 동안 시간 동안 그냥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 같은 구성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래서 연우진 배우가 거기에 대한 되게 굉장히 모든 영화가 대화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대화씬에 리액션의 대화를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재밌었어요. 그 작업 자체가 그 형식 자체가 저한테 뭔가를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뭔가를 전달을 하고 어떤 감동을 주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그런 영화들은 또 제가 보고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제가 창작자로서 뭔가 이렇게 저 영역을 넓히고 뭔가를 더 알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돼서 좋았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작업에 대한 것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저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실험을 좀 더 이어서 해보겠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멜로 영화도 좋아해서 이제 뭐 자주 하겠지만 저는 이제 뭐 사실은 범죄에 대한 얘기도 그런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기에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장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거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의 고민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제가 뭐 상업 영화를 한다면 조금 장르지향적인 걸 오히려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작은 단위 작업들은 제가 했던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아무도 없는 곳이나 최악의 하루에서 계속 또 이제 확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계속 좀 해보자는 생각이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감독님께도 좀 소회랑 또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창작도 되게 긴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 좋게 지금까지 탈락 안 하고 창작을 해왔는데 뭐 그런 부분은 어쨌든 누군가가 또 집중을 해주는 또 관객이나 들어주는 사람이 또 있어서 또 그런 너무 그런 감사한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도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가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안 주어지면 제가 그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라도 뭔가를 또 만들어서 또 보여줘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또 그런 의지도 사실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꺾일 수밖에 없는 의지죠. 그래서 이제 되게 운이 좋게 왔는데 그런 또 아직도 창작의 긴 여행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긴 여정을 잘 가서 나중에는 정말 좀 하나의 흐름이 보이고 그걸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의미 있는 창작자로 남고 싶다라는 게 저의 목표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갈증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집으로 귀가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그럼 아마 제가 다음번에 인사드릴 때는 마스크를 서로 벗고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마스크가 이렇게 가렸으니까 덜 창피해서 이런저런 얘기 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저부터 팜플렛 I'm afraid. Distance, distance.
눈물 나지 않아요? 아 근데 뭐 딱 그 점수 딱딱이네.